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미 썸네일에서 스포를 당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퇴사한 지 1년이 넘었어요. 이걸 왜 이렇게 늦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. 퇴사 고민을 사실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. 힘들게 이제 마음을 먹어서 퇴사를 했잖아요. 이제 퇴사를 하고 나면 되게 제가 개운해질 줄 알았어요. 이제 홀가분하다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, 그 퇴사할 때 축하 인사도 되게 많이 받고 응원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너무 고맙지만 사실 그때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. 그냥 모든 게 다 부담이고 막 큰일이 나한테 막 터진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퇴사를 했어. 사실 여러분한테 저 퇴사했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브이로그도 다 찍어놨어. 그런 거 있잖아. 마지막 출근 날 막 카드키 반납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찍어놨어요 사실. 근데 지금 하나도 공개가 안 되어 있죠. 일단은 제가 퇴사하고 나서 좀 많이 아팠어요.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일단은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은행 잔고를 조회를 해. 대출이 얼마 남았는지. 조회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걸 하고 내가 지금 달달이 돈이 얼마나 나가지?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아무튼 잠을 못 잤어. 이 노예가 갑자기 자유시간이 지워지니까 하루 종일 이 퇴사식 생각이랑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밖에 없는 거예요. 쉴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. 매일매일 운동을 했는데 좀 심한 날은 3시간도 했어요, 운동을. 이게 잠을 잘 못 자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, 그리고 식단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저는 원래 야채랑 닭가슴살을 되게 좋아해요. 고구마, 단호박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게 약간 다이어트 식단이긴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니까 영양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. 영양도 부족하고 잠 못 자지, 운동 미치게 하지 이러니까 몸이 점점 좀 신호가 왔어요. 그래서 당시에 몸이 좀 말도 못하게 부었어요. 이 얘기는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. 설거지를 한 번에 못할 정도로 그냥 거품질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쉬었다가 헹구고 또 이렇게 쉬었다가 이런 정도까지 체력이 안 좋아지고 몸이 말도 못하게 부어가지고 그때 센시알 이런 것도 먹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고 갑자기 제가 시드니에 확 꽂혀가지고, 시드니도 웃긴 게 뭐냐면 그 유튜브 무슨 플레이리스트 썸네일에 되게 예쁜 데가 딱 한 군데 나오는 거야. 근데 그걸 보면서 나 저기 무조건 가고 싶다, 나 저기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글에 이미지를 캡처해서 돌렸더니 시드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시드니에 갔죠. 근데 제가 그때 시드니 여행 전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몸이 되게 아프다고 계속 그랬어요. 열이 펄펄 나는데 짐 싸고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야. 너무 시드니 신나게 즐겼어. 시드니 너무 좋다 이러고 와서 다시 또 몸이 아파요. 왜냐면 아픈 상태로 가서 또 신나게 놀았으니까요. 그러고 나서 제가 홍체염에 걸려요. 그때 포도막염 때문에 꽤 고생을 했잖아요. 근데 그때 이게 낫지도 않고 이래서 대학병원까지 가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고 너 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심리적으로 또 더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야. 그래서 나 큰일 났다 이러고 힘들어 하고 있었어요. 그렇게 해서 어영부영 몸과 마음을 추스리다 보니까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. 한 10개월 정도가 걸려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그 퇴사에 대한 그런 나의 마음도 뭔가 빗바래져 가고, 이 시기에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이거를 얘기하는 게 물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. 퇴사의 이유를 얘기하자면 고민은 한 5, 6년 넘게 한 것 같아요. 회사를 다니면서. 근데 일이 싫어서도 아니고 회사가 싫어서도 아니었어요. 저는 저의 회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기를, 만약에 내가 회사를 관두면
이 회사가 마지막이다. 다른 회사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남들이 막 좋다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근사한 집도 있었고 좋은 차도 있었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에나 좀 잠깐 기쁘지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은 진짜 잠깐인 것 같아. 그리고 행복감이 없었고 이거는 육지에 살 때 얘기예요. 없었고 이런 외적인 것들이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는데도 이거를 놓칠까 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.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것들을. 그래서 막 아둥바둥바둥 하면서 좀 마음의 병을 좀 많이 키운 것 같아요. 많이 힘들었어요, 솔직히.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꽤 심각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 와서 삶이 뭐 좀 이렇게 해서 생각지도 않게 장기전으로 가다가도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저랑 계속 싸웠어요. 그 달콤한 월급과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직업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.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해가지고 20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고 그게 제가 되었잖아요. 근데 이 회사를 내려놓으면은 나도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회사를 다니는데 나는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 낙오자가 된 것 같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게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.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지으면서 막 계속 끙끙끙끙 말다가 어느 날 문득 다 소진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. 나 이제 다 했다. 여기서 더 뭐 관성으로 이 일을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월급을 계속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고 저희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잘 이렇게 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즐겁진 않겠다. 내년에도 내가 지금 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나에게 행복할까라고 스스로 되물었을 때 너무 100% 답이 나왔어요. 확실하게. 아니, 안 행복해. 라는 게 나왔고 긴 고민이었는데 그 답이 내려지는 순간은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. 한 2, 3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러고 또 뭐 제주도에서 계속 재택하는 거가 솔직히 좀 눈치도 좀 많이 보였어요. 그 동료 친구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냐 회사냐 이거를 선택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 제주도에 있고 싶었어요. 왜냐면 저는 제주도에서 거의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만끽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.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는 이꼴, 퇴사를 한 이유는 이꼴, 제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퇴사를 했습니다. 이게 되게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. 뭐 취직이 안 돼서 다들 난리인데 그 회사 가고 싶어서 그 난리인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퇴사를 하고 그 많은 돈을 다 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. 네, 저의 이런 회사에서의 힘들었던 얘기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. 제 퇴사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또 20년 일을 했더라고요. 저희 회사가 그 인사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일하고 이런 경력이 쫙 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반올림 이런 거 없이 얄짤 없이 이거를 딱딱딱딱 다 떼가지고 회사에 속해 있는 근무 시간만 따지면 딱 20년인 거예요. 근데 20년이면 꽤 열심히 하지 않았나.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뭐 20년이면은 좀 다 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그리고 막 요즘 얘기가 좀 어두워질 수도 있는데 약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패배감이라는 게 조금 아직도 남아있어요. 그 연말에 저희 회사는 디자이너 파티를 좀 꽤 크게 여는 편이에요. 그래서 막 이렇게 다 모여서 막 그 1년간의 작업물을 막 공유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상도 주고 막 이렇게 모이는 자리란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해마다 제가 참여를 하다가 없었잖아요. 근데 친구들 막 스토리에 그 행사장 참여 사진들이 막 올라와. 근데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제가 너무
초라하게 느껴지고 낙오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괴로웠던 적도 있었어요. 그리고 하기 직전에는 이제 항상 남을 위한 디자인을 했으니까 '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해야겠다. 뭘 해야겠다.' 막 이런 생각해서 주변에서 조금 얘기를 한 것도 있었어. 근데 말도 못하게 무기력이 막 휩싸였고 막 몸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 년이 지난 거예요. 그래서 한동안 막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. "에휴 백수인데 백수 주제에 뭐." 막 이런 얘기를 좀 입버릇처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 친구들 별명이 저 백순대예요. 네, 이 말을 많이 해 가지고 백순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인스타인가 TV를 보면서 '아 저거 너무 예쁘다. 나도 저거 사고 싶다.' 막 이러면서 '아 백수 주제에 뭐 사면 안 되겠지?'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 거예요. 그랬더니 공영님이 옆에서 듣더니 "네가 왜 백수야? 너 유튜버잖아." 약간 그 얘기가 이렇게 빵 때려 먹듯이 엄청난 그 임팩트로 저한테 오더라고요. '아 맞다.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유튜버인데 이거를 너무 취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. 조금 더 프로다운 모습을 드려야겠다. 너무 얘를 가볍게 생각했다. 그리고 회사를 관둔 시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밖에 없는데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.'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좀 열심히 했어요.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막 버둥버둥했지.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한테도 나 유튜버야. 나 인플루언서야." 괜히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싶어 가지고.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. 막 이때서부터 제가 또 불행이 시작돼요. 그전에는 유튜브 조회수나 뭐 구독자로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거든요. '아 구독자 빠지나 보다. 조회수 이번 거 좀 별로인가 보다.' 뭐 이제까지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'나 프로 유튜버야.'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수익이 유튜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숫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.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막 이게 집착이 점점 심해지니까 '아 뭐가 마음에 안 들까? 영상이 재미없나? 내가 매력이 없나? 왜 유튜브가 나를 몰라주지? 나를 왜 알고리즘에 안 띄워주지?' 막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되게 괴롭히는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. 지금 지났어요. 걱정하지 말아요. 인제 유튜브나 막 스레드 같은 데 보면은 인제 "유튜버들 결국 다 회사 관두더라." 뭐 결론적으로 딱 말하면 유튜버 저 회사 관두더라. 맞죠? 유튜버 회사 관두는 거가 됐어요. 근데 채널이 잘 풀려 가지고 회사를 관두는 거에 대해 기대가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. 저도 쪼끔 있었어요. '아 채널이 이게 되게 잘 돼 가지고 회사를 관두면 좋겠다.'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지금 꽤 오래 했거든요. 오래 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채널이 너무 잘 돼 가지고 회사를 관두는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. 잘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그 수익이 많이 나는 채널이 아니에요.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 수익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조회수 수익이 그 한 달 식비도 안 나와요. 정말 작아요. 그리고 광고가 솔직히 많이 들어오는데 광고를 좀 많이 기준이 좀 노 나름 엄격해 가지고 이것저것 저것 다 쳐내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안 하는 채널이 되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돈 벌려고 회사를 관뒀다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고 싶었다. 하지만 먼 이야기였다. 사업적으로 막 유튜버로서의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투자만 하고 수익은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 때문에 관둔 건 아닙니다. 그냥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회사 관두면은 그 유튜버의 매력이 너무 없어져 가지고 구독 취소한다, 안 본다 막 이런 글들을 좀 많이 봤어요.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해 가지고 막 댓글을 막 살펴보거든요. 도대체 왜 구독 취소를 하고 안 보는지. 그래서 그런 저희 구독자들이 나간다 생각하면 또 아찔하기도 해요, 솔직히 말하면. 네,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버티는 시간인 것 같아요. 저는 버틴다는 말을 좀 어느 순간부터 좀 슬프더라고요. 최근에 제가 요가를 하지 않는 이유도 그 버티는 것 때문이기도 해요.
그 끙끙거리면서 뭔가 어떤 아사나를 막 하고 버티고, 그 요가는 거의 좀 수행의 과정이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너무 애쓰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요가 영상도 잘 안 보고 요가도 안 하는데, 근데 요가는 아직도 좋아해요.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,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에 너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가에서 애쓰는 거는 약간 조금 멀리하고, 스트레스나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걸 발산할 수 있는 러닝을 좀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서, 요즘은 정신건강 수양 차원으로서 러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. 요즘은 뭐 좀 그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, 유튜브 너무 많이 시장이 많이 변하고, 뭐 캡컷 같은 거 나와 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허들이 더 낮아졌잖아요. 진짜 지금 누구나 다 원하면 릴스를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, 트렌드도 너무 많이 바뀌고, 막 나는 저기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막 나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막 쫓아가야 될 것 같고, 막 불안하고, 막 어디서 뭐가 또 AI로 뭘 한다 그러면 저거 나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, 막 이런 것들을 막 휩싸여서 좀 막 괴로웠단 말이에요.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또 제가 아닌 거예요. 제가 막 갑자기 막 요즘 유행하는 뭐 "저 뭐 했어요." 막 이런 거 막 제가 갑자기 하면은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. 저랑은 안 맞는 거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거는 쪼끔 '버리자. 내 결대로 나가자. 그냥 내 쪼대로 어떻게 좀 잘 밀어붙여 보자.' 이래 가지고 지금은 쪼끔 편안하게 컨텐츠를 찍고 있는 중입니다. 제가 인제 계속 이 약간 우울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 가지고, 근데 솔직히 말해서 1 년을 무기력하게 보냈다고는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. 나름 열심히 이렇게 막 헤엄치고 막 이러고 지냈거든요. 1년 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다 할 성과도 없고, 생각보다 돈이 많이 빨리 떨어져 가지고 살짝 쪼들리는 상황까지 오기도 했지만, 뭐 나름 부지런히 움직였다. 그런 1 년을 보내고 있었다. 1 년하고도 2 개월간의 백수였던 마리스의 차마 말하지 못했던, 이제야 용기를 내는 이야기를 이제 해 봅니다. 좀 이 영상도 사실 세 번째 찍는 거예요. 이번엔 편집해서 나갈 수 있겠지.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힘들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앞으로 컨텐츠도 쪼끔 더 열심히 찍어 보려고 하고, 그 너무 인제 회사 다니면서 컨텐츠 찍고 편집하느라고 좀 힘들었던 게 이젠 쪼끔 편안해졌으니까 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들, 그리고 제가 항상 숙제로 남아 있는 게 그릇 영상이거든요. 그릇 영상 요출이 너무 많은데, 요청이 항상 너무 많은데 항상 제가 안 찍은 건 아니에요. 그냥 촬영하다 포기하고 계속, 그래서 계속 영상을 못 내밀었는데 진짜 나 그런 영상 진짜 찍어서 꼭 보여줄 거고, 앞으로 좀 보고 싶은 것들 좀 컨텐츠 중심으로도 좀 많이 하고, 그리고 이제 좀 생계형 유튜버가 되었고, 이제 진짜로 돈을 벌기도 벌어야 돼 가지고 광고도 좀 할 예정입니다. 광고한다고 너무 미워하시지 마시고, 하지만 광고 예전처럼 아무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것들로만 할 거기 때문에, 그건 항상 제 철칙이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 안에서 광고도 하고 할 거니까, 광고한다고 너무 미워하시지 마시고, 또 회사 그만뒀다고 구독 취소하시지 마시고 계속 계속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고 싶은 거나 막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막 남겨주세요. 제가 그거 다 사실 메모장에 다 써 놨거든요. 그 콘텐츠로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볼 생각이에요. 그럼 얘기가 다 되었나? 아무튼 감사합니다. 안녕.